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29%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32%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0.82% 상승을 했고 마소와 구글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0.52%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유가의 급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WTI 가격은 4% 이상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배럴당 114.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이 태풍으로 망가져 원유 수출이 2달간 급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측은 하루 선정량의 3분의 2가 줄어들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원유는 카자흐스탄 서부 유전에서 원유를 추출하여 1,500km 파이프라인을 통해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항구 도시인 노보로시스크로 보내집니다. 이후 이러한 원유를 배에 옮겨 각국으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서방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노보로시스크항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 태풍으로 망가졌다는 이유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장 중반까지 말아 올리면서 결국 0.28% 양전을 했지만 다시 장 마판까지 흘러내리면서 결국 1.3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오늘 0.52% 상승을 해 25.1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3% 이상 하락을 하여 2.29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1% 이상 하락을 하여 현재는 13,90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가 50bp씩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상승을 했고 13,800불이라는 저항선마저 뚫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세가 당장 16,000불이라는 정고점을 회복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이러한 흐름세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가 다시 증시는 14,800불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0년물의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언제 금리 차가 역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통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향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1980년대부터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포인트 때마다 증시는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향후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으로 미국 증시의 대하락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현재는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아직까지 미국 주식을 축소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 2023년 말에는 적어도 금리가 3% 이상 갈 것이라는 연준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피크를 치는 타임이 보통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를 대응해 갈 것이라 생각이 드니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장 역시 오늘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사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경기 지표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항상 많이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2,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오늘 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도비는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도비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어도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해 7,500만 달러의 비즈니스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 향후 가이던스까지 낮추면서 주가는 오늘 9.3% 하락을 했습니다. 어도비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3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당분간 주가의 흐름세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어도비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오늘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은 오늘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게임스탑의 CEO가 게임스탑의 주식을 10만 주 추가로 매입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잉은 오늘 2.6%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잉의 주가 역시 최근 흐름세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티파이는 오늘 6%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앱 수수료를 줄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렇게 주가는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3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스파이는 최근 바닥을 찍고 5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스파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작년과 재작년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나오셨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20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현재는 4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